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혜윤입니다.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으로 1시간 빨라진 월요일 아침입니다. 아침 시간이 1시간 빨라져서 조금 피곤할 수도 있지만 아침 시간을 좀 더 활용할 수 있어서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3월 11일 월요일 생방송 시카고 지금 시작합니다. 간밤에 들어온 뉴스 브리핑 먼저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극장을 찾았다는 한인 연장자들이 길게 줄을 늘어섰습니다. 영화 시작 1시간 전부터 좋은 자리를 잡기 위해 마음의 각오도 대단합니다. 영화가 시작되자 관중들은 숨죽이며 영화의 한 장면 한 장면에 집중했습니다. 2시간가량 영화를 보고 나온 이들은 하나같이 역사를 바로 알아야 한다는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예, 오늘 영화 아주 감동적이고요. 우리 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역사를 바로잡고 앞으로 우리가 참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나고요. 이승만 대통령은 진짜 훌륭한 대통령입니다. 아주 오늘 영화 뜻깊게 감명 깊게 잘 봤습니다. 그거 일일이 하나 둘 적을 수는 없고 전체적으로 다 좋습니다. 지금 슬펐었거든요. 근데 이 영화를 보니까 너무 좋으네요. 막 눈물이 났어요, 저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을 재조명하고 대한민국 건국의 비밀을 밝히는 다큐 영화 건국전쟁이 지난 9일 총 3회에 걸쳐 날스 소재 골프밀 AMC 극장에서 절찬리에 상영됐습니다. 1세대로서 보니까 아주 눈물겨운 장면들이 너무 많고 우리가 다시 우리 2세들에게 3세들에게 이 역사를 다시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정말 역사를 바로잡아가지고 한국의 발전에 한 큰 획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한국과 미국이 그런 동맹을 맺고 이런 거를 그러지 않으시면 이북에서 우리나라는 정말 점령됐을 수 있죠. 홍보를 시작한 지 사흘 만에 1회와 2회 티켓이 매진됐고 3회 티켓을 합해 총 1,000여 명이 객석을 메웠으며 기대에 찬 마음으로 영화에 집중했습니다. 종영 때마다 우리와 같은 박수로 화답했으며 한국일보와 윈티비에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영어 자막이 제공돼 자녀와 함께 온 가족들과 현지인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도 반갑습니다. 미국 이민자로 살아온 연장자들은 이승만 대통령이 심정적으로 더 가깝습니다. 4.19 그 시절을 겪고 온 이들은 이해가 남다릅니다. 전부 우리가 경험했으니까 그냥 옛날 생각이 그대로 나죠. 너무너무 좋아요. 그 잘 몰랐던 사실을 갖다가 정확하게 알 수 있고 너무 이 기회를 만들어 주신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역사 기록물과 인터뷰 위주로 만들어진 다큐 영화 건국전쟁은 한국에서 이미 100만 관객 동원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건국전쟁의 김덕영 감독은 이승만 대통령의 삶과 정치적 역정을 담은 다큐 영화로 3년 반 취재 기록, 필름, 자료 등을 발굴해내고 이승만의 가치에 대해 깨닫고 중요함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또 그 중요함을 인식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 내 한인 커뮤니티 상영을 위해 상영권을 제공한 한미동맹 USA 재단 김영혜 회장은 모국 대한민국 건국의 비밀을 올바르게 알리기 위해 젊은이들이 많이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 영화는 젊은 세대들이 많이 봐야 합니다. 자신들의 모국인 대한민국 탄생의 비밀을 올바르게 아는 것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시카고 지역 커뮤니티를 위해 영화 상영회를 주관한 윈미디어 그룹 김환기 회장은 한인 동포들의 반응에 기쁘다고 말하며 한미동맹의 주역인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이 바로 알려지길 바란다고 소회를 전했습니다. 한편 영화 건국전쟁은 3회 상영, 약 1,000여 명이 관람 기록을 남겼으며 시카고 윈티비에서 제공하는 경품 추첨은 일주일 후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아쿠아일로로 치닫고 있는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세제 혜택 등을 담은 법안 추진에 나섭니다. 생애 첫 주택에 대한 구매와 판매에 세금 공제 혜택을 부여해 매물 부족 여파에 따른 주택시장 침체를 해소하는 한편 임대주택 건설 촉진을 위한 예산 지원에 숨겨진 렌트 수수료 근절 등 심각한 주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7일 국정연설을 통해 이런 내용을 포함한 주거비 경감 대책을 발표해
향후 법제화 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주거 환경 개선책의 핵심은 세제 혜택을 부여해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는 데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생애 첫 주택 구매자에게 연간 $5,000씩 2년 동안 세금 공제 혜택을 주는 법안 추진을 제안했습니다. $5,000씩 2년 동안 세금 공제를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2년 동안 1.5%포인트 낮추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백악관 측의 설명입니다. 생애 첫 주택을 매물로 내놓는 판매자도 세제 혜택의 대상이 됩니다. 매물을 거주 지역의 판매 중간 가격 이하로 판매할 경우 1년간 최대 $10,000의 세금 공제 혜택을 주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생애 첫 주택에 대한 매매에 세금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매물이 부족해 침체된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고육지책에서 나온 것입니다. 치솟는 렌트비로 중저소득층의 부담을 경감하는 조치들도 실시됩니다. 저렴한 렌트비에 다세대 주택으로 리모델링하는 소유주에게 세금 공제 혜택을 주고 신규 아파트 건설에 $200억 예산도 투입됩니다. 이를 통해 120만 유닛의 임대 주거 환경을 조성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주택 매매와 렌트 계약 시 부과되고 있는 수수료 관행에도 칼을 댑니다. 주택 구매나 재융자 시 클로징 비용 부과와 관련해 소비자금융보호국이 경쟁 제한 여부 조사에 착수했으며 연방거래위원회도 지난해 가을부터 각종 숨겨진 수수료 부과 관행 척결 조치의 일환으로 렌트 계약 시 부과되는 수수료 폐지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이 현실화하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연방의회 승인이 필요합니다. 대선을 앞두고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법안이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힐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라는 게 워싱턴 포스트의 지적입니다. 일부 주택 부동산 전문가들은 생애 첫 주택 매매에 세금 공제 혜택을 부과하게 되면 주택 수요를 불러일으켜 매물 부족 현상이 더 심해지면서 주택 가격이 더 오르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정책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조지아대에서 베네수엘라 출신 불법 이민자 호세 이바라에 의해 살해당한 여대생 레이큰 라일리 사건이 전국적인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연방 하원에서 불체 신분 범죄자 체포를 의무화하는 레이큰 라일리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조지아의 마이크 콜린스 연방 하원의원은 이 법안이 지난 7일 연방 하원을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 골자는 연방 당국이 미 전국에서 절도 혐의 및 각종 범죄 혐의로 기소된 서류 미비 이민자들을 의무적으로 구금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이 법안은 공화당 의원 전원과 민주당에서도 37명의 의원이 찬성표를 얹어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통과됐습니다. 이 법안은 현재 연방 상원으로 송부됐으며 현재 미국 내 분위기상 상원에서도 무난한 통과가 예상됩니다. 이 법안이 최종 법제화되면 미국 내 불법 신분 이민자들은 좀도둑과 같은 경범죄에도 체포가 의무화되며 해당 주의 법무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가석방, 보석 석방이 불허됩니다. 조지아주 의회에서도 올해 회기에서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피난처 도시 철폐, 불법 이민 범죄자를 연방 당국에 보고하지 않는 셰리프 징계, 불법 이민자를 보호하는 지자체에는 연방 정부와 주정부의 지원금 중단 등의 초강경적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주당과 이민단체들은 레이큰 라일리 사건이 이민자들에 대한 징후를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며 최근 전국적으로 조성되고 있는 이민자 혐오 분위기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아칸소주의 한 파티 장소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져 용의자를 포함한 3명이 숨지고 최소 4명이 다쳤습니다. 10일 아칸소주 존스버러 경찰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경 이 지역의 한 건물 내에서 여러 발의 총격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총격 용의자인 남성을 포함해 3명이 총에 맞아 사망한 것을 확인했으며 부상자 4명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총격 사건은 리틀럭 북동쪽 지역의 한 버려진 건물에서 개인이 연 파티 도중 발생했으며 경찰은 현장 목격자들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파악 중입니다. 초기 조사 결과 사상자들 가운데 사망한 여성 1명과 남성 1명, 다친 여성 1명 등 3명은 용의자와 아는 사이였으며 나머지 3명은 용의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총격 용의자가 사망한 경우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가정 내 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CNN 방송은 전했습니다.
비영리 단체 총기폭력 아카이브에 따르면 이 사건은 올해 들어 미국에서 발생한 73번째 총기 난사 사건입니다. 이 단체는 가해자를 제외하고 4명 이상이 총에 맞은 경우를 총기 난사 사건으로 분류합니다. 미국의 핵무기 개발을 주도한 천재 과학자 로버트 오펜하이머의 전기 영화인 크리스토퍼 놀런 감독의 오펜하이머가 올해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주요 상을 휩쓸었습니다. 한국계 셸린송 감독의 패스트 라이브스는 아쉽게도 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10일 로스앤젤레스 돌비극장에서 열린 제96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오펜하이머는 최고상인 작품상을 비롯한 7개 부문 수상이 영예를 안아 올해 시상식의 최다 수상작이 됐습니다. 작품상 외에도 감독상, 나무주연상, 나무조연상, 촬영상, 편집상, 음악상이 오펜하이머에 돌아갔습니다. 오펜하이머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핵무기 개발을 위한 맨하튼 프로젝트를 이끈 오펜하이머의 삶을 그린 전기 영화로 전 세계적인 흥행 성적과 평단의 호평을 등에 업고 올해 아카데미상을 휩쓸 것으로 일찌감치 점쳐졌습니다. 후보로 오른 부문도 13개로 가장 많았습니다. 놀런 감독은 이날 생애 처음으로 아카데미 감독상도 품에 안았습니다. 나무주연상도 오펜하이머의 킬리언 머피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는 오펜하이머의 천재성과 인간적 고뇌를 생동감 있게 그려냈다고 평가받았습니다. 수상자를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합이 치열했던 여우주연상은 요리고스 란티모스 감독의 가여운 것들에서 여자 프랭켄슈타인으로 혼신의 연기를 펼친 에마 스톤이 품에 안았습니다. 여우조연상은 바튼 아카데미에서 미국 명문고 주방장을 연기한 더바인 조이 랜돌프, 나무조연상은 오펜하이머에서 오펜하이머의 적수 스트로스를 연기한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수상했습니다. 한국계 감독의 작품으로 주목받은 미국 영화 패스트 라이브스는 작품상과 각본상에 노미네이트 됐지만 수상으로 이어지진 못했습니다. 중국의 쇼폼 플랫폼 틱톡의 미국 내 사업 강제 매각을 골자로 한 법안이 이르면 이번 주 미국 연방 하원을 통과할 전망입니다. 틱톡을 심각한 국가 안보 위협으로 보는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법안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금세 추진 동력을 잃으며 흐지부지 됐던 과거 시도들과는 달리 이번에는 진짜로 미국에서 틱톡이 금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9일 미국 언론들 보도를 종합하면 하원은 지난 7일 에너지 상무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한 이른바 틱톡 퇴출 법안을 곧 본회의를 올려 표결에 붙일 계획입니다. 모기업인 중국 바이트댄스가 법률 발효 후 165일 안에 틱톡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으면 틱톡을 애플, 구글의 애플리케이션 장터에서 제거하겠다는 내용이 법안의 핵심입니다. 틱톡과 중국의 연결고리를 끊거나 미국 내에서 아예 차단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백악관에 이를 가능하게 하는 권한을 명확히 부여하는 게 새 법안의 목표라고 짚었습니다. 미국 정치권은 틱톡이 중국 기업 산하에 있는 한 미국인 이용자 1억 7천만 명의 정보를 중국 정부에 넘길 가능성이 크다고 여겨왔습니다. 대선 국면과 함께 점차 동력을 잃었던 틱톡 퇴출 움직임이 되살아난 건 지난해 10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 발발 직후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개전 후 틱톡의 전쟁 관련 영상이 급속히 퍼졌다며 일부 의원은 틱톡이 친팔레스타인 반이스라엘 컨텐츠를 선호한다고 여겼고 미국에서 이 앱을 금지해야 한다고 다시 주장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틱톡 퇴출법은 이후 초당적 공감을 얻고 빠르게 추진됐습니다. 체크업계에선 예비 틱톡 구매자의 이름도 벌써 거론됩니다. 변수가 없는 건 아닙니다. 재임 시절 틱톡 몰아내기에 전력을 다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8일 틱톡을 없애면 페이스북의 사업이 2배로 성장할 것이라며 난 지난 선거에서 사기친 페이스북이 더 잘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초기 알츠하이머병에 대한 신약으로 주목받던 미국 제약사 일라이 릴리의 도나네맙의 승인이 연기됐다고 로이터 통신이 9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FDA는 도나네맙의 승인 결정을 연기하고 안전성과 효능을 논의하는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예정입니다. 자문위원회 회의가 언제 열릴지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개최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옵니다. 따라서 도나네맙의 승인 결정도 그만큼 뒤로 밀릴 것으로 보입니다. 도나네맙은 치매의 원인으로 알려진 뇌신경세포의 단백질 베타 아밀로이드의 응집을 억제하는 약입니다. 알츠하이머 치매는 신경세포와 신경세포 사이 공간에 있는 표면 단백질인 베타 아밀로이드와 신경세포 안에 있는 타우 단백질이 잘못 접혀 응집되거나 엉키면서 신경세포를 죽이는 독성 단백질로 변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난의맙은 알츠하이머병 초기 환자 1,736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임상 3상 시험에서 위약보다 인지력 저하를 35% 늦추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부작용으로 뇌부종과 출혈도 나타났습니다. 임상시험 과정에서 3명이 사망했고 임상시험 참여 환자 중 3.7%에서 뇌부종과 미세 출혈 등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의 소셜미디어 X가 조만간 스마트 TV용 앱을 출시할 것으로 9일 알려졌습니다. 머스크는 이날 자신의 X 계정에 X의 긴 동영상을 스마트 TV에서 직접 볼 수 있나라는 한 이용자의 게시물에 곧 온다라고 짧게 답글을 달았습니다. 앞서 미 경제 매체인 포춘은 X가 아마존과 삼성 스마트 TV 이용자들을 위한 TV 앱을 내주에 출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는데 이를 확인한 것입니다. X가 출시를 준비 중인 앱은 구글 유튜브가 제공하는 TV 앱과 유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식통은 머스크가 유튜브와 경쟁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머스크는 이용자들이 더 큰 화면으로 긴 비디오를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해왔다고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머스크는 2022년 10월 당시 트위터를 인수한 이후 X를 메시지에서 P2P 결제까지 모든 것이 가능한 슈퍼 앱으로 바꿀 계획이라고 밝혀왔습니다. 이에 지난 10월에는 일부 사용자를 대상으로 비디오와 오디오 초기 버전을 선보인 바 있습니다. 또 X를 동영상 우선 플랫폼으로 만들기 위해 터커 칼슨 전 팍스 해설자, 돈 레몬 전 CNN 앵커 등과 파트너십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뉴스 잘 들었습니다.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시카고 지금은 유튜브로 언제든 만나보실 수 있으며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뉴스 해설에는 이전봉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한국일보 이전봉 기자입니다. 네, 오늘 어떤 주제 가지고 나오셨나요? 주말에 지난 토요일 9일 날 네. 건국전쟁 네. 이승만 대통령의 일대기를 재조명하는 영화가 상영이 됐죠. 네. 저희가 주관을 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취재를 다 하고 또 반응도 따봤습니다. 네, 예. 아주 뜨거웠다고 들었습니다. 네. 초대 이승만 대통령 일대기를 다룬 건국전쟁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건국전쟁은 이 영화는 김덕영 감독의 작품인데 네. 한미동맹 USA 재단에서 주관을 했고 저희 윈 미디어 그룹에서 이제 주최를 했죠. 그래서 하루 동안이지만 3회 상영을 했는데 한 1,000여 명 이상 한인 동포들이 참여를 하셨어요. 그래서 영화를 보시고 저희 윈 미디어에 감사를 표시하기도 했고 네. 가끔 눈에는 외국인하고 젊은이들도 네. 눈에 띄었습니다. 그랬군요. 이 건국전쟁의 암만 해도 요점은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네. 발자취를 재조명해 보는 건데 이승만 대통령은 아시다시피 1875년 태어나셔서 1960년 4월에 하야할 때까지 이제 대통령직에 초대 대통령으로서 하다가 네. 대통령직을 수행하다가 1965년 하와이 요양병원에서 별세하셨죠. 어렸을 때는 배제학당을 다니면서 민중계몽운동도 했고 또 고종 폐위 음모에 가담했다 그래서 한성 네. 감옥에서 5년 이상 투옥 생활도 했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특별 사면이 돼서 네. 또 고종의 밀사로 당시에 미국 대통령인 티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과도 만나서 우리 남한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협약을 했지만 네. 이미 그 당시는 한미가 아니라 한일 간의 미략 합방에 대해서 미국과 일본은 이미 미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배신감을 느꼈다고 하는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승만 대통령은 이제 조지 워싱턴 대학의 트랜스퍼 스튜던트로 갔다가 네. 하버드와 프린스턴에서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죠. 네. 특히 박사 학위는 국제 정치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국제 정세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한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지식이 있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반응을 저희가 살펴보면은 네. 여러 군데에서 많이 오셨어요. 한인 동포들께서. 네, 그날 그래서 토요일 날 하루 동안 1,000명의 관객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3회에 걸쳐서 이제 네. 350여 명 이상씩 네. 이제 그 오셨는데. 객석을 거의 다 꽉 메꿨죠. 네, 아주 뜨거웠겠어요. 네. 네. 그 열기는 대단했고 상영되는 동안 아주 조용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의 장면에 숨 집중해서. 죽이면서 네. 이렇게 집중하는 모습이었고 어떤 분은 자기가 영화를 보기 전에 7시간 공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공부까지 그래요? 하고 오신 분도 있고 영화 내용과 일치하는 게 많았다라는 그런 게 있었고요. 또 어떤 분은 자기가 역사적으로 몰랐던 사실을 많이 알게 돼서 참으로 좀 깜짝 놀랐다라는 분도 있었고 네. 어떤 할머니께서는 이제 이런 영화는 2세나 3세 이런 젊은 분들도 네. 많이 봐서 그럼 좋죠. 역사를 올바로 맞아요. 공부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네.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분은 이제 건국 대통령이 외국과 이렇게 비교하는 장면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외국에는 그 건국 대통령의 동상이 항상 있고 그거를 추앙하는 모습인데 한국은 이승만 대통령의 그런 추앙하는 모습이 전혀 없고 네. 어떻게 보면 또 푸대접을 하는 그런 모양이 좀 안타까웠다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랬군요. 관객들이 이렇게 뜨겁게 반응한 이유가 뭘까요? 네. 그 이유를 보면은 이제 다큐멘터리 중간중간에 이제 그 이승만 대통령이 했던 그 정책에 대해서 좀 조명을 하는데요. 특히 3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대한민국 정부를 건국하면서 여성 투표권을 승인했습니다. 여성한테 참정권을 네. 준 당시로서는 대단한 거죠. 40년대에 벌써 네. 그런 참정권 여성들 특히 한국은 남존여비 그런 사상으로 인해서 네. 여자들은 교육도 받지 못하게 하는 그쵸.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네네. 그 당시에 벌써 투표권을 여성한테 줬다는 건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혁신이었네요. 네. 그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남북 전쟁 아니죠. 한국 전쟁이 터지기 전에 농지 개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의 농지 개혁이 성공적으로 되는 바람에 이른바 당시에는 국민의 70%가 농민이었죠. 네. 그다음에 그 소작농 특히 지주로부터 땅을 받아서 소작을 해서 살아가는 분들이 80%였다는 네. 거예요. 근데 농지 개혁을 통해서 그런 소작농을 자작농으로 바꿔줬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빌려서 농사만 짓던 사람들이 자기 땅을 스스로 네. 갖게 된 거예요. 애착이 더 많이 그렇죠. 났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소유라는 거를 네. 이제 이런 개념을 갖게 됐잖아요. 그래서 한국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박헌영 같은 사람은 남침을 하게 되면은 남쪽 백성들이 아주 환영을 할 것이다. 근데 그게 틀린 것이 농지 개혁을 통해서 자작농이 되면서 자기 소유의 그 권리를 네. 알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북한군이 침범했어도 흔들리지 동조하지 않고 네, 네. 예, 그거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전쟁이 실패한 것이다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네.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거는 한미 상호 방어 조약을 그때 이승만 대통령 주도로 그것을 이렇게 협약을 네. 맺게 되죠. 그래서 그거는 지금까지도 지금 오고 있고요. 있으니까. 우리 주한미군도 지금 주둔하고 네. 우리를 한미 간에 상호 방어를 위해서는 모든 큰 협약이 역할을, 네, 했기 했군요. 때문에 그건 지금까지도 유효하기 네, 때문에 맞아요. 앞을 내다보는 그런 해안이 있지 있었던 않았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러면 왜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부정적인 대통령으로만 이렇게 낙인이 찍혔었는가 하는 문제인데요. 네. 그 당시에는 3.15 부정선거, 그 다음에 이제 4.19 이런 거가 터지면서 학생들이 많이 그 희생을 당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대학생을 찾아가서 위로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당시에는 너무 네거티브한 면만 강조하다 보니까 네. 그분이 지금 그런 실시한 아까 여성 참정권이라든가 농지개혁 그다음에 상호 방위조약 이런 거에 대한 그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게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 많은 그 한인 동포들은
이제 앞으로 이승만 건국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좀 갖추고 그분이 한 행적에 대해서 균형 감각을 갖추는 게 이 영화를 본 소감이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시카고 한국일보와 윈티비의 파워를 보여준 계기가 되었고 건국전쟁 영화가 시카고에서 상영해 많은 동포들이 함께 관람할 수 있어서 아주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윈티비 캠페인 시카고 알리기 홍보 영상 보시겠습니다. 미국의 3대 도시 중 하나, 미 중서부에서 가장 크고 엣지 있는 도시 윈디시리 시카고는 시내 인구 약 270만 명, 도시권 인구는 약 980만 명의 대도시입니다. 미시간 호수를 끼고 있어 도시의 아름다운 뷰를 언제든 감상할 수 있고 시카고 강을 따라 시카고 건물, 건축물 크루즈도 빼놓을 수 없는 시카고의 볼거리입니다. 밀레니엄 파크의 조각, 분수, 정원부터 미국 최고의 건축가들이 설계한 작품 같은 빌딩들로 가득한 도시 시카고. 아름다운 네이비 피어와 시카고의 자랑 시카고의 컵스 홈구장 리그리 필드도 도시 명소라 할 수 있습니다. 시카고에 60개의 박물관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필드 박물관, 쉐드 아쿠아룸, 애들러 천문관 등 박물관 캠퍼스 또한 시카고의 자랑거리며 30만 점의 소장품이 있는 시카고 미술관과 규모가 대단한 시카고 과학산업박물관도 놓치지 마세요. 음악을 찾아 시카고에 오셨다면 모든 장르의 라이브 음악 클럽과 밀레니엄 공원 콘서트, 롤라팔루자, 시카고 블루스 페스티벌, 시카고 재즈 페스티벌, 라비니아 페스티벌 등 각종 야외 음악 행사를 챙겨보세요. 시카고는 뉴욕과 함께 미슐랭 스타에 빛나는 세계적인 수상 경력의 고급 레스토랑이 특징인데요. 시카고 딥디쉬 피자는 물론 시카고 스타일의 핫도그와 딥디쉬 피자처럼 캐주얼한 음식도 유명합니다. 이 아름다운 도시에서 쇼핑이 빠지면 섭섭하죠? 미시간 애베뉴의 13개 블락에 걸친 매그니피센트 마일에는 460개가 넘는 매장이 있어 관광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문화와 역사가 살아 숨쉬는 도시, 깨끗하고 아름다운 시카고로의 여행, 바로 지금 시작하세요. 월요일마다 알찬 정보를 가지고 오는 김혜서 리포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좀 바빴어요. 예, 저희 교회에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부흥회가 있었거든요. 네. 예, 한국에서 유명하신 목사님 모셔서 부흥회 사흘 동안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저녁 때 집회 끝나고 간식 당번을 했거든요. 음식 잘하시니까. 네. 네, 항상 여기 갖고 나와서 알려주시는 것들도 솜씨를 발휘하셨겠어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알려드렸을 때 과일 했었잖아요. 네, 예쁘게 깎는 거. 네, 그래서 네. 과일 트레이를 이제 한 트레이에 30인분이라서 이제 2개 하고 제가 만든 빵하고 이제 네. 케이크하고 그리고 이제 음료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서빙을 했었어서 조금 바빴어요. 그러셨겠어요. 예, 알차게 보내셨네요. 네, 근데 이제 모든 분들이 좋아하셔서 그래서 힘이 났어요. 네. 이제 벌써 3월 중순이에요. 네. 예년보다 날씨가 따뜻하다는 예보인데요. 네. 이번 주에는 또 청소 노하우를 알려주신다고요? 네. 이제 봄 얘기를 하려고 네. 제가 조금 봄처럼 입고 왔는데 네, 어떠세요? 화사합니다. 아주 나비 같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제 봄이라서 청소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제 창문을 열어도 맞아요. 이제 괜찮은 이제 온도도 그러니까. 되고 그래서, 네. 그래서 청소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요. 오늘은. 요즘 날씨가 풀리고 있어서 겨울에 먼지 많이 쌓였잖아요. 네. 청소 많이 하고 싶을 것 같은데 기대됩니다. 예. 네. 우선 이제 먼지 제거가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맞아요. 이제 먼지를 청소기로 돌리다 보면은 먼지가 이렇게 날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물걸레하고 분무기가 필수예요. 청소를 시작하기 전에. 네, 시작하기 전에요. 네.
네. 그럼 청소 전에 그 분무기를 다 뿌리나요? 네. 그러니까 그 청소기 모터에서 네. 미세먼지가 발생한다고 해요. 혹시 아셨어요? 몰랐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요새 미세먼지가 굉장히 이슈가 되기 그쵸. 때문에. 네네. 그래서 우선 청소를 하기 전에 분무기로 물을 바닥을? 뿌리고 네네. 예. 그리고 나서 그 물방울이 미세먼지를 흡수해 가지고 이제 바닥에 떨어져서 무거우니까 네네네. 그러면 이제 물걸레로 닦으면 훨씬 훨씬 먼지 안 미세먼지에서 날리고. 좀 후리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군요. 네. 기억해야겠어요. 네. 또 어떤 청소법이 있나요? 그리고 창문 청소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맞아요. 창문이라는 거는 그 실외하고 딱 맞닿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먼지도 많이 타고, 그래서 이제 오염도 되게 심하고, 그래서 창문 청소도 굉장히 중요하죠. 네. 예. 보통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유리 부분은 신문지가 굉장히 중요한 청소 도구더라고요. 네. 이제 가격도 뭐 신문지 기존에 네. 있는 거 사용하시면 되고, 네. 이제 그리고 이제 마른 걸레 이런 걸 네. 이용해서 꼼꼼하게 닦고, 그 다음에 뭐 시중에 제품으로 나와 있는 것, 유리 네. 청소하는 것들 그걸로 이제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죠. 네. 그럼 창틀 같은 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창틀은 우선은 그 작은 브러쉬를 이용해서 먼지를 떨어요. 다 네. 먼지를 모은 다음에 네. 그 모아진 먼지를 청소기로 흡입을 하면 되겠죠. 예. 그럼 다음은 또 어떤 그 청소법이 있을까요? 그다음에 이제 겨울철이 지나가면서 이제 의류하고 침구를 정리도 맞아요. 하고 세탁도 네. 해야 되겠죠. 계절 예. 바뀌면 항상 하는 게 침구 정리, 의류 정리는 필수니까. 예, 맞아요. 네. 그게 뭐 공간이 넓으면 그쵸. 조금 쉽지만은 네. 그렇지 않고 작은 공간을 이용해서 정리를 하시려면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가장 먼저 뭐 어떻게 하면 우선 시작하면 침구는 좋을까요? 이제 네. 들여놓기 전에 세균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그쵸? 많잖아요. 네네. 침구에는. 그래서 아주 깨끗하게 세탁을 하시고 완벽하게 드라이를 하셔가지고 저는 이렇게 스페이스 세이브 백 있잖아요. 네네. 거기다 넣어서 보관을 해요. 그럼 이제 공간도 절약되고 네. 그럼 이제 보관하기도 훨씬 좋죠. 예. 네. 그러면 계절에 따라 뭐 전기장판이나 아니면은 뭐 온수매트, 담요 보온성 좋은 침구류를 이제 사용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 관리법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전기 장판을 사용을 하고 나서 보관을 할 때는 접으면은 망가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쵸.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네. 이렇게 돗자리 말듯이 이렇게 토로로 말아요. 말아서 또 세워놓으면은 이렇게 쭈그러지니까는 않게. 예, 바닥에다가 눕혀놔서 그렇게 전기장판은 보관을 하고요. 이제 담요도 마찬가지로 침구하듯이 깨끗이 빨아서 확실하게 말려서 그렇게 세이브백에다 담아놓죠. 네. 그럼 주방으로 이제 가볼까요? 주방은 어떻게 청소를 하면 좋을까요? 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주방이요. 네. 팁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예, 주방은 이제 음식을 만드는 곳이니까 일반 제품 그 화학 성분이 많이 들어간 세제보다는 천연 세제를 이용하면 훨씬 어떤 게 좋겠죠. 쌀뜨물 유명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금치 삶은 물 사용하셔도 뽀득뽀득해지나요? 네, 천연 그 세제로서 손색이 없어요. 네. 네. 그리고 또 뭐 베이킹 소다나 요즘에 뭐 많이 같이 식초나 맞아요, 이런 것도 맞아요. 쓰잖아요. 베이킹 소다나 식초, 뭐 레몬, 밀가루 이런 것들로도 네. 많이 사용을 하지요. 저도 싱크대 하수구 같은 데는 항상 그 베이킹 소다하고 식초하고 뜨거운 물로 해서 거의 뭐 이틀에 한 번씩 닦고 있어요. 그러면 냄새도 안 나고 깨끗하게 청소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러면 가스레인지나 아니면은 그 화구 같은 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은 사실은 자주 청소를 해주는 게 좋아요. 가스레인지. 하고 이제 그쵸? 음식을 하고 맞아요. 나서는 자주자주 해주시는 게 힘들이지 않고 청소를 하는 방법이고요. 이제 화구를 우선 분리한 다음에 상판을 먼저 닦아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뭐 싱크대 배수구, 그다음 하부장, 바닥, 주방, 바닥 이런 순서대로 청소를 하시는 게 훨씬 좋은 방법이고요. 주방에는 주로 기름때가 많잖아요. 맞아요. 그 기름때를 제거하는 적합한 세제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하신 베이킹 소다 네. 요새 굉장히 많이 사용하죠. 네네. 베이킹 소다가 청소하는 만능이에요. 데는 맞아요. 네. 만능이에요. 팔방미인. 네. 거기다 이제 밀가루하고 식초, 물 이렇게 섞어가지고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조금 오래됐다, 때가 찌들었다 그러면은 불려주시는 게 좋아요. 조금 시간을 두고 불렸다가 그러면 이제 힘을 들이지 않고 이렇게 청소하시는데 훨씬 용이하시겠죠. 그러면 주방이나 욕실 청소는 세제 성분이 좀 다를 것 같아요. 때가 어떤 세제를 선택하면 좋을까요? 천연 세제를 하신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이킹 소다나 식초나
이제 물하고 같이 섞어갖고 그것도 분무기로 그 찌든 때를 조금 불려놓은 다음에 네. 10분 15분 주방을요? 따뜻한 물을 네. 사용해서 네. 어느 정도 이제 불린 다음에 청소를 하시면 닦아내는데도 쉽고 훨씬 더 깨끗하게 닦아지고 네. 그렇죠. 욕실은 예. 어때요? 욕실도 마찬가지로요. 같은 세제 쓰나요? 네, 같은 세제 쓰시면 괜찮아요. 그리고 그 곰팡이 같은 거는 네. 그 락스를 이용해 가지고 페이퍼 타올에다 묻혀가지고 적셔서, 네. 예, 좀 어느 정도 워킹을 하게 시간을 네. 한 20분 정도 둔 다음에 그 다음에 닦아내면 놀랄 만큼 굉장히 깨끗하게 그러니까 창문을 좀 살짝 열어놓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네, 항상. 그래서 봄에 해야 되죠. 겨울에는 네. 못하죠. 너무 네. 추우니까. 그래서 그렇군요. 지금 한창 날씨 좋으니까 지금 하시면 딱 좋겠네요. 네. 그 봄맞이 청소법을 아주 실용적이게 알려주셨는데요. 네. 쉽게 할 수 있는 분위기 전환용 소품들 있을까요? 예, 제가 날씨도 좋고 그래가지고 홈굿즈를 한번 가봤어요. 네, 혹시 네. 뭐 새로운 거 좋은 거 예쁜 네. 거 있나 싶어서 갔는데 제가 사온 거는 이건 식탁용 매트예요. 네, 개나리색 같은 아, 이렇게, 이쁘죠. 네, 딱 들어서, 봄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보여주시면. 이제 체크 컬러가 앞뒤로, 네, 있고 이쪽은 너무 예쁜데요? 너무 이쁘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음식에 따라서 이렇게 체크를 쓸 수도 있고 이제 단색을 쓸 수도 있고 네. 이게 15불이에요. 아, 네 피스에. 네, 굉장히 네 가성비 피스에. 좋죠. 네, 예. 네, 그래서 네. 이것만 식탁에 깔아도 훨씬 봄 분위기가 네, 나고요. 기분이 다를 것 네, 같아요. 그리고 뭐 컬러풀한 아주 파스텔 톤의 예쁜 쿠션들도 네. 이제 뭐 한 2개, 3개 정도 사가지고 거실에다 놓으면 분위기가 훨씬 네, 좋아지고. 커튼도 색깔 바꾸면 좋겠네요. 아유, 파스텔 톤으로. 그럼요, 좋죠. 근데 네. 그거는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실크 플라워를 자그마한 거 하나 사셔도 좋고, 그 다음에, 쬐끄만 화분? 그쵸. 초록초록한 네. 화분 그런 거 튤립도 해도 많이 좋고. 나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거 이제 15불에 4장 사왔는데 아주 만족해요. 네. 잘 산 팀이에요, 이거는. 홍보지가 네. 바쁘겠습니다. 오늘 네. 방송 나가면. 네. 네. 덕분에 시청자분들께서 아주 빠르게 또 네. 대청소도 하시고 네. 이런 봄맞이 팁도 얻으셔서 좀 집안 분위기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몸도 네. 화사하고 분위기도 화사하고 그럼 좋겠어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럼 또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만날게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전봉 위원의 시사전망 보시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시사전망 이전봉입니다. 오늘은 트럼프와 투표 용지 이야기입니다. 내란에 가담한 공직자가 다시 공직을 맡지 못하게 한 것이 연방헌법 14조 3항입니다. 오는 11월 열리는 대선에 트럼프의 이름을 넣느냐 빼느냐를 놓고 콜로라도, 일리노이주를 포함한 35개의 주에서 소송이 제기됐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2021년 1월 6일 연방의회에서 일어난 지지자들의 폭동과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각이 내란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그럼 헌법 14조 3항은 어떤 내용일까요? 내용을 살펴보면 연방의회 구성원이나 연방정부의 공직자, 어느 주의회의 구성원 또는 어느 주의 행정부나 사법부 공직자로서 미국 헌법을 준수하기로 맹세했던 사람이 내란이나 반란에 가담했거나 적에게 편이나 원조를 제공한 경우 의회의 상원의원이 되거나 대통령과 부통령을 뽑는 선거인을 하거나 연방정부나 주정부에서 민간이나 군 관련 어떤 직책도 맡을 수 없다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남북전쟁 후 정부의 재건을 방해하는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1868년에 도입된 것인데 2022년에 뉴멕시코주 법원이 의회 폭동에 가담했던 카운티 공직자의 공직을 박탈한 적은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의 자격을 판단하는데 이런 조항을 적용한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공직자가 내란에 가담하면 다시 공직을 맡을 수 없다지만 여기에 대통령직이 포함되는지의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출마 자격 유지를 최종
결정했습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내란 가담자가 다른 공직을 맡지 못하게 하면서 국가 최고 권력인 대통령직을 예외로 한다면 이건 상식에 어긋난다는 시각이었지만 연방 대법원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콜로라도주를 포함한 15개 주에서 일제히 경선이 치러졌던 슈퍼 화요일을 앞두고 이런 결정이 나옴으로써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가도를 막고 있던 장애물을 제거하게 됐다는 지적입니다. 시사전망 이전봉입니다. 제주에서 온 건강식품 제주차를 생방송 시청 시간인 지금 오전 11시부터 12시 사이에 전화를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드립니다. 선착순 10분께 신선하고 귀한 제주의 맛을 전해드리니 많은 호응 부탁드립니다. 번호는 224-283-8200입니다. 오늘 만나고 코너에는 시카고 마음건강연구소 조옥순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직까지 날씨가 쌀쌀한데요. 그래도 봄을 기다리는 설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지금 무디 신학대학 상담 대학원 교수로 재임 중이신데 네. 학기 시작을 했죠? 네, 봄 학기는 시작했고요. 네. 잠시 스프링 브레이크 중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좋은 계획 있으세요? 일단 좀 쉬고. 네. 맞아요. 회식이 제일 중요한 것 예,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근황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커리큘럼으로 학생들과 만나고 계신가요? 네,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네. 그 학과는 클리니컬 멘탈 헬스 카운슬링이라는 네. 석사 과정 프로그램인데요. 아무래도 신학대학이다 보니까 성경학, 신학, 또 심리 상담을 통합해서 기독교 상담사를 양성하는 그런 과정이고요. 3년 과정을 인턴십까지 다 마치면은 네. 이제 그 국가 자격 시험을 쳐서 LPC라는 Licensed Professional Counselor라는 자격증을 수여받게 되고 그때부터는 이제 프로페셔널 카운슬러로 일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이번 학기는 저는 인턴십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데 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네. 한인 동포 사회에 다음 세대 심리 상담 전문가들이 많이 배출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가져봅니다. 네. 조옥순 교수님, 시카고 한인회 관련 모임에도 자주 네. 보이셨던 것 같습니다. 네. 시카고 한인회에서 이사로 활동하시나요? 네, 36대 한인회 이사로 조인을 했고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영광입니다. 35대와 36대 최은주 회장님께서 네. 한인회를 좀 너무 열심히 이끌고 네. 계시잖아요. 저는 한인 사회 안에서도 일을 하지만 소위 메인스트림이라고 얘기하는 그 커뮤니티 밖에서도 일을 하고 있는데 네. 얼마나 그 한 지역 사회, 한 커뮤니티, 문화권마다 커뮤니티의 단합이 중요한가를 너무 절실히 네, 느끼고 있는 거예요. 직접. 네. 네. 특히 이제 그 문화권에 한 목소리를 내면서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당당하게 이 미국 사회에서 살아가려면 정말 화합이 중요한데 지금 35대, 36대 한인회에서 뭐 회장님 또 임원진, 이사진들이 들어가서 보니까 정말 수고 많이 하고 계시고 열심히 하고 계시던데 늘 감사한 마음이었어요. 근데 이제 좋은 기회에 제가 조인하게 되었고 정말 작은 힘이라도 보태서 네. 함께 우리 커뮤니티를 더 건강하게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는 정말 더 건강하고 또 더 나은 우리 동포 사회를 네. 물려주고 싶은 맞아요. 그런 마음입니다. 네, 또 활발한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시카고 마음건강연구소장이시기도 한데 사이트에서 본 내용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예. 뭐 마음의 문제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 예. 네, 그런 부분에 대해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우리 마음은 사실 뭐 연령도 또 뭐 인종도
많이 배웠건 또 얼마나 경제적인 사회적인 지위가 어떠하건 상관없이 네. 누구나 어느 아침 또는 어느 날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그쵸. 마음의 감기라고 네.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제가 커뮤니티에서 계속 교육을 하고 있는 부분도 누구나 있을 수 있는 일이니 네. 우리가 준비를 하자.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가족을 위해서도 이웃을 위해서도 누군가가 어느 날 마음이 아파지면 우리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좀 하자. 이런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들려주실 이야기 주제는 어떤 것인가요? 오늘은 우리 특히 부모님들의 네. 이 정신 건강이 부모 역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네. 좀 생각해 보고 싶었습니다. 네, 이민사회에서 부모 역할은 또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실제적으로 상담을 해보시거나 일반적인 사회 흐름을 보셨을 때 어떻던가요? 지금 한인 이민 사회에서 부모 역할은 사실 한국에서의 부모 역할과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렇죠. 일단 완전 다른 문화권에서 언어도 다른 곳에서 부모 역할을 하려니 일단은 힘들죠. 왜냐하면 부모들이 여기서 나고 경험이 자란 없으니까. 것이 아니고 네. 또 교육을 받으시지 않은 경우에는 더 힘들잖아요. 네. 도대체 학교 시스템이 어떻게 맞아요. 되어 가는지 네. 뭐 이렇게 선생님들하고 소통을 하려고 네. 해도 이 언어적인 장벽이나 문화의 차이 때문에 힘들죠 하니까 우선은 긴장들 많이 하시고요. 또 자신 없어하고 조금 위축되고 이런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민 와서 부모님들이 이 자존감 또는 어른이지만 자기들도 정체성에 혼란이 와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 자기들의 불안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새 조금 자녀에게 네, 말로 안 해도. 네네, 너 그러면 안 돼. 별일 아닌데도 막 너무 걱정하고, 놀라고 네. 걱정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표정을 보고 느낄 알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럼요. 불안이 자꾸 이렇게 투사가 되고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더 크게. 예를 들면 또 어떤 상황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제 아이들이 학교에서 뭐 왕따를 당한다던가 좀 부당한 대우를 네, 받는다던가 또 선생님이 이렇게 놓치고 이 아이의 마음을 잘 이렇게 다독이지 못한 네. 부분, 서운한 부분이 있을 때 그걸 같이 부모들이 목소리를 내주시고 맞아요. 또 자녀들이 당당하게 자기 네. 주장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참 좋은데 네. 부모님도 어떻게 해야 될 바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녀들에게 위로 삼아 하시는 말씀이 한국 사람이 미국에 오면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되는 부분이다. 너가 참아라. 공부를 해서 이겨내라. 네 인생을 성공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아이들의 이 주장을 하게 돕기보다는 그냥 자꾸 참으라고 하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 네, 그래서 아이들이 부당하게 뭔가 억눌러 이렇게 있고. 자꾸 억누르게 되고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네. 되고 그러니까 아이들도 우울해지고 학교 가고 싶지 않고 그쵸. 그리고 자꾸 이렇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네. 벌써 뭐 피부색이나 뭐 언어나 문화로도 비교가 되지만 이 부모님들이 잘해야 된다. 또 이민을 왔기 때문에 살아남으려면 공부를 더 잘해야 되고 특정 대학을 가야 되고 특정한 직업을 가져야만 마치 이 미국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무언의 압력이나 기대를 아이들이 되게 무겁게 힘들어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또 자기 주장은 하기 어렵고 부모의 지지도 여기서 나고 태어난 아이들보다 어렵고 더 이렇게 비교적으로 좀 지지는 못 받으면서 기대는 더 크게 받는 그런 상황이 좀 많이 연출되고 있죠. 환경이 좀 달라져도 부모님이 너 뒤에 내가 있어 이렇게 방패막처럼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그렇게 해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이 부모의 역할, 대처법, 정신 건강을 위한 예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부모님이 좀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쵸? 마음도 몸도 다. 네.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좀 당당하게 네. 자신감 있게 우리가 뭐 여기서 당당하지 못할 그쵸. 이유는 하나도 없거든요. 네. 그래서 당당하고 행복할 권리가
나에게 있다. 우리 한인 이민자 다음 세대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당당하셨으면 좋겠고요. 자기가 얼마나 가치롭고 우리 아이가 얼마나 가치로운 존재인가. 그래서 너무 위축되지 말고 불안하지 말고 아이들의 그 고유한 능력을 우리 한인 코리안 아메리칸으로 코리안으로 당당해지도록 부모부터 당당하고 자녀에게도 너 자신감 있게 할 말하고 행복해라 라는 메시지를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비교당하는 그런 느낌을 자녀들이 받아요. 네. 부모가 옆집 아이와 또 타 문화권 사람하고 자기 스스로도 자기도 모르게 위축되고 비교하는데 부모님까지 그렇게 막 불안하고 이렇게 초조한 마음에 비교하지 않도록 조심하시면 좋겠고요. 우리 아이는 기질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네. 발달의 속도도 다를 수 그렇죠. 있어요. 네. 근데 비교하다 보면 막 조급해져요. 네. 네. 그러니까 아이들도 그게 느껴지니까 네. 아이들의 그 고유한 능력, 특성, 또 재능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자기 속도에 맞게 꽃피워 나갈 수 있도록 어머니들이 좀 느긋하게 기다려 주시고 또 부모님의 마음 관리, 건강 관리 하시면서 너무 아이에게만 포커스하지 말고 자기 인생도 좀 이렇게 즐겨가면서 또 포커스를 이렇게 분산을 시키면 좋겠고요. 자녀들은 끊임없이 성장해가면서 네. 요구가 달라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도 공부하면서 배우고 아이들의 발달 수준과 연령에 맞는 부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배우고 노력해 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2세들에게 건강한 마음을 갖기 위한 가이드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고 수용하는 것을 좀 도와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자녀들이 막 머리 색깔을 바꾸고 막 얼굴에 막 메이크업을 해서 막 피부톤을 하얗게 만들려고 하고 하는 시기가 있어요. 벌써 자기 자신의 이 한국인으로 동양인으로서의 정체감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 나타나는 반응들이거든요. 그래서 너는 자랑스러운 한국인이다. 자랑스러운 한국의 피 문화가 있는 코리안 또는 코리안 아메리칸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을 해줘야 네, 되겠네요.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이 아이들이 그게 나쁜 게 아니고 부끄러운 게 아니다라는 걸 좀 도와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 자녀들이 백인 흉내를 내면서 막 이질감과 고립감에 너무 힘들어하지 않게 도와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한국에서 자녀를 키우는 것과 미국에서 자녀를 키우는 건 차이점 어떤 게 있을까요? 제일 먼저가 두 개의 다른 문화권이 한 지붕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다문화 가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아이니까 당연히 한국인 얼굴처럼 만약에 엄마 아빠가 한국인이라면 얼굴은 한국 사람이겠지만 네. 이 아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은 마음, 태도. 네, 아는 거의 미국 미국인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 알고 존중할 필요가 있기 네. 때문에 자녀의 문화나 언어를 존중해서 대화를 시도를 하고 서로 마음을 열고 또 다가가는 좀 더 세심한 배려가 한국에서 키우는 아이들보다는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부모들은 미국 언어와 문화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할까요? 자녀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네, 참 대답하기 어렵죠. 네.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어느 정도. 그래서 네. 저도 어느 정도를 알아야 될까. 네. 저는 적어도 자녀들하고 많이 할수록 좋겠죠. 그쵸? 그런데 네. 정말 저도 한국에서 나서 자라서 아무리 미국 와서 공부를 했지만 네. 쉽지 않아요. 쉽지 이 않아요. 언어적인 부분은. 네. 그래서 자녀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자녀의 좀 이 마음을 뜻을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면 좋겠고 엄마의 사랑이나 관심, 부모의 관심과 사랑을 좀 전달할 수 있는 정도면 막 깊은 대화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정도는 전달하고 서로 알아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주말에는 딸이랑 한 1시간, 2시간 정도 커피숍에서 데이트를 해요.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학교 생활 얘기도 하고 네. 개인적인 고민도 얘기하니까 네. 좋은 작용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집 아닌 곳이라서 네, 네. 또 색다르기도 네, 맞아요. 하고요. 데이트하듯이. 너무 네. 좋습니다. 네. 우리 아이 마음지킴이 교실 무료 강좌 있다고 해서 예. 또 소개 부탁드립니다. 궁금합니다. 네. 시카고 한국교육원에서 매년 네. 우리 시카고 마음건강연구소에 지원을 해요. 아. 부모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지금 말씀하신 네. 것처럼 미국에서 자녀를 키우는 것이 정말 이렇게 쉽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시카고 한국교육원의 지원으로 또 우리 마음지킴 센터의 지원으로 함께 이 부모 교실을 무료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양방향으로 이제 교육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언젠가요? 매주 다음 주부터 목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 2시간 네. 6주 동안에 진행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 교육은 직접 가도 되고 네. 인터넷으로 줌으로도 그렇습니다. 들을 수 있으니까 네.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면 좋겠네요. 예. 등록하신 분들에게 줌 네. 링크 보내드리고 네. 또 직접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시카고 한국교육원으로 오셔가지고 다과도 나누고 네. 대화도 나누면서 네. 좀 더 실질적인 그런 인터랙션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혹시 전화번호 안내나 뭐 이메일 안내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럼요. 텍스트도 가능하고요. 네. 전화도 가능한데요. 네. 847-790-4303. 그럼 이메일은 또 어떻게 될까요? 이메일은 저의 이니셜을 따서 네. OCHO 네. 그리고 우리 웹사이트 @koreancounseling.com으로 네. 오시면 돼요.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셔서 예. 좋은 교육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다리고 간단하게 있겠습니다. 그 우리 아이 마음지킴이 교실 그 6주 동안 하는 수업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간단하게 제일 크게는요. 네. 시작에 부모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네. 그리고 부모가 상담사로서의 역할도 얼마나 중요한가를 네.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부모의 자녀와의 대화법 그리고 각각 아이들의 기질마다 좀 스페셜한 니드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뭐 소심한 아이, 불안한 아이, 또 집중이 어려운 아이. 그래서 네. 각각 케이스마다 부모들이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바쁘신 중에도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오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말씀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또 감사합니다. 다시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부모 정신 건강이 부모 역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조옥순 교수님 말씀 나눠주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 밤 9시 한인동포사회 유익한 방송 생방송 시카고 지금이 재방송됩니다. 쌀쌀한 날씨지만 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들꽃 영상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